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장인 금요일장입니다. 자, 어제장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이슈에 있어서는 파월 의장과 문희신 재무장관이 무역 갈등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무역전쟁 위기감이 조금 한풀 꺾인 분위기인데요. 자, 어제장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장 분위기 안에서 해외 선물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1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비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먼저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트위터를 살펴보니까요. 이 나토에서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압박이 아무래도 받아들여지면서 큰 성과를 나토에서 이뤘다라고 적었고, 또 역시나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호적인 내용이고요. 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본인의 정책과 또 행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들이 좀 트위터에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무역전쟁 이야기는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기업 실적 얘기들, 또 다양한 이슈별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금요일장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절제 마스터님과 링컨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무리인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먼저 절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마스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링컨 트레이더 닉네임 절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기침이 나오시려고 해서. 네. 자, 그리고 옆에 또 링컨 마스터님 계시는데요. 링컨 마스터님도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링컨 트레이딩의 링컨입니다. 네. 이번 주 시향이 좀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주 시향이 어려웠는데 오늘도 확실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장 항상 이 두 분이 든든하게 신세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이번 주 시황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황 분석도 좀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일 토요일에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의 중심인 크루드오일과 달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무료 강연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로 가시면은 두 분의 마스터님 직접 또 보시고 많은 내용들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 무료 강연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제 마스터님 지금 강연에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시청자분들을 찾아뵀는데 강연에 어떻게 좀 준비하셨나요?
뭐 네, 어떤 소식들?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의 추미애 관심사가 아무래도 달러의 아무래도 향후 전망 그리고 크루드 오일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또 급락이 진행되었었고 이틀 전인가요? 4% 넘게 급락을 또 진행했고 지금 70불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데 이 크루드 오일이 과연 이 급락을 딛고 더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큰 폭의 매도 조정세가 나올지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 시작 얘기도 하고 최근 시황적인 흐름에 있어서 달러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최근에 또 변동성이 있었던 크루드오일도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내일 무료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은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요,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S&P 500 지수 전일장에는 본장과 선물 쪽에서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279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상승 쪽으로 가네요. 7385.25포인트로 0.0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1.18달러 이탈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한 움직임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1.17달러도 깨진 상황이고요. 1.16, 960달러 선으로 0.2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일작 소폭 상승, 반등을 한 이후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250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1242.6달러 선으로 0.41%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장의 원유재고 발표로 5% 가까이 빠졌었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전일장도 밀렸고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상승하면서 70.50달러 선인 0.2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유로FX가 1.15달러대, 1.17달러대를 다시 또 이탈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어떤 뉴스가 좀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전일장에 파월 의장과 문희신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는데 현재 소식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수 선물이 아시아장에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렇게 지수 선물 강세가 이어지는 것은 무역 전쟁 우려에도 이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요, 이 무역 전쟁이 경기를 약화시키고 인플레를 높일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무역 전쟁이 연준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역시나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요, 여전히 올해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보호무역주의가 지금까지는 이 외환 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성을 창출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이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 기업 실적이 시즌이 돌아오면서 관세 조치에 대한 비관이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이죠. EPS의 연간 상승률이 둔화하는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럴은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물가의 하락 압력을 가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관세 부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이 중기적으로는 물가를 짓누를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MKM 파트너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는 소비자와 기업 부분의 수요가 감소할 때 시작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만 촉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중 간의 이 주고받기식 이런 관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은 근본적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시장은 침체가,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서는 항상 공급 측 충격이 아니라 이 수요 측의 충격과 함께 왔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은 이 소프트 브렉시트로 간다라는 내용이 담긴 EU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난을 역시나 또 받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선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메이 총리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소프트 브렉시트를 계속 영국이 고수한다면 미국과 아마도 거래는 끊기게 될 것이다. EU와 손을 잡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이후 직후에 파운드화는 이 브렉시트 계획안 공격에 이 트럼프 발언에 급락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엔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엔화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는데도 내리막을 걷고 있어서 이 의문을 자아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엔화가 이 안전자산의 본색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안전통화가 최근 엔화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무역 갈등이 지속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는데도 엔화가 상승하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로스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봉사하기를 바란다면서 전체 주식 보유분을 매각하고 수익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만장자 관료로 알려진 로스 장관의 금융자산은 임기 초부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이 로스 장관의 윤리 문제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는데요. 또 앞으로 이 트럼프 유럽 순방에 대해서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또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에 대해서 좀 강한 지수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실적 호주로 은행주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주 내내 금요일장에 은행 업종을 비롯한 금융업 쪽에 대한 실적 발표 좀 예정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호주로 나오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탄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맞선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좀 진정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S&P는 현재 2,798선에서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같은 자리입니다. 7,383.50포인트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무역 분쟁 완화와 인플레이션 압박 증가에 달러가 상승하면서 1.16달러 선에서의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유로FX는 다시 1.17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0.20%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리비아 원유 수출 재개와 무역전쟁 우려 감소로 낙폭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자, 현재는 소폭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70달러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70.4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로 세 번째 이슈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에 대해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1240선에 대한 공방 벌이면서 현재는 1242.9달러 선인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앞서서 살펴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나스닥이 전일장 좀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두 분의 마스터님에게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세워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실적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제마스터님, 일단 지수, 그런데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수에 관해서 지난주에 무역전쟁에 대한 어쨌든 악재가 조금 해소됨으로써 지금 지수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관망을 의견을 드린 이유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출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7,380포인트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일단 지지 가격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그 가격대. 네, 7,380포인트입니다. 아, 7,380선이요? 네네. 아, 지금 7,382선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장에 뭐 올라가지 못하고 이 가격대가 좀 이탈이 되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매도 조건을 오늘 뭐 당일 기준으로는 조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네.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7,380포인트가 무너지면 오늘 추세는 나스닥은 좀 매도가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일장 워낙 좀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네, 탄력으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까 뭐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7,380선에 대해서 무너진다면은 매도적 관점으로 이 지수에 대해서는 가담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P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뭐 같은 동반적인 흐름이잖아요. S&P 네, 같은 경우도 전일장이 좀 올라와줬는데 마찬가지일까요? 네, S&P도 아까 저희 외신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JP모건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오면서 네. 상승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해외 상물의 상품이라든지 모든 게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S&P도 지금 현 시간 기점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종목 상품군은 나스닥과 S&P를 좀 비교해 가면서 진행을 좀 하시는 게 더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도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연일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눌림에 대한 부분도 오늘 매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접근하실 때 나스닥의 흐름 좀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그 흐름을 적용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시황적인 부분 함께 하면서 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링컨 마스터님도 역시나 관망 들어오셨는데 그렇다면 좀 네. 기준 가격대가 있을까요? 제가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기 네. 전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네. 좀 복기를 하면서 말씀을 좋습니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지수 같은 경우에 나스닥과 S&P를 박스권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놨었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지수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이라는 이슈,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을 조금 보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에까지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제 마스터님이 말씀 주신 거대로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도 거의 비슷한 포인트입니다. 7,378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라인대가 지켜진다면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재는 미정 시간이 아직까지 개장하기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은 관망을 좀 더 하시다가 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상단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위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해줘야 되고 이 박스권을 과연 어떻게 돌파하느냐, 과감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을 조금 받으면서 돌파하느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돌파해준다면 저는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7,380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무너진다면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매매자의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박스권에서 시간을 더 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지금 나스닥을 말씀드렸는데 네. S&P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S&P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게 하단 부분에서 상단까지 올라와 있고 이 상단 부분에서 지금 새로 도급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개장이 한 1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지수에 대해서 뭐 지난주에 박스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박스권이 지난주엔 좀 하단에 머물고 있었더라면 지금 현재 구간은
상단 쪽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인 7,380선이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은 그대로 좀 눌림 주지 않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근에서 7,380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역시나 같은 의견으로 매도적인 관점 보신다고 하니까요. 두 지수에 대해서도 이 박스권 이 상하단에 대한 부분으로 분석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뉴스가 좀 실적에 많이 몰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수에 대해서도 외신 쪽에 뉴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이제 S&P 기사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를 해왔던 주요 은행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지수의 상승 탄력을 좀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좋은 실적들이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무역 분쟁에도 지금 금요일에는 이 많은 주요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시티은행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리고 인포시스 그리고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등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JP 모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치를 엄청나게 많이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미국 연준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전에 이 최신 통화 정책 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유럽 순방 최신 소식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의 행보가 바로 지정학적 이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의 이런 기자회견과 또 역시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예방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입니다. 네, 한편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지금 더 선이라는 영국의 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메이 총리를 비난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 소프트 브렉시트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 직후에 파운드화가 급락했다는 소식도 역시 아까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소프트 브렉시트는요,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거래를 결국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kill,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죽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역 거래가 죽게 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국과 거래하는 대신 유럽 연합인 EU와 거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것 그리고 조언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요, 미국과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메이 총리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트럼프는 이 보리스 존슨이죠, 이 외무장관, 영국의 외무장관에 대해서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차기 총리 후보로 추켜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지금 영국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무역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영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런던 캐피털 그룹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업 실적은 시장의 관심을 정치 이슈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감세 정책 혜택 외에도 이 탄탄한 미국 경제 그리고 높은 소비 지수 그리고 낮은 대출 금리 등이 그 배경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트럼프 같은데요. 한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실적이 이 무역 전쟁의 위험을 조금 상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JP 모건의 실적이 아주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요. 지금 JP 모건의 실적은요, 주요 그 호조 기업 실적들의 선두 주자로 지금 나서면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맨 앞에서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호실적 소식을 좀 중심으로 저희가 또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도 풀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해서 지수에 대해서 상황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가 다시 한번 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 FX는 1.17달러 그리고 1.16달러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요, 1.16 다시 내려오면서 9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맞선님께 업앤다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의견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인데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 네, 만장일치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절제마선이 지금 정말 달러 이야기를 매일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 FX가 지금 1.17에서 다시 또 이탈이 된 상황인데, 자, 다운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유로존에 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유로존에 보면 가장 선진국 국가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좀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의 경제 지표가 지금 향후 미래 예측치가 좀 나와 있는데 CPI 지수라고 하죠. 소비자 네.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경기 침체 지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로존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금일 지금 아무래도 지수를 좀 유로존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1.17달러인가요? 이 상단 부분은 하단에 존재하는 이 지지대 부분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좀 예측을 드리건데 1.16000 포인트까지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황적인 접근은 물론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여러 유로존에 따른 경기 침체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금일 또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상승함에 따라서 유로존 지금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흐름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하락 다운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PI와 그리고 일단 유로존의 시장 안에서의 그런 성적도 나온 만큼 일단 1.16 초반까지 이 다운 의견 밀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달러의 상승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의 1.16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링컨 마스터님도 역시나 유로 FX에서는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네.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달러와 네. 유로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지금 세 번째 95불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지금 이제 네 번째 도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확률상 네 번째 도전 시도를 했을 때는 조금 돌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6018을 지금 이제 네 번째 하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와 달러가 정반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강력한 추세선이 1.1618에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이 무너진다면 달러 강세와 유로의 하락세가 추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절제마스터님도 1.16달러 초반대까지의 그 하방을 보셨는데, 네. 링컨 마스터님 이 가격대가 또 돌파가 된다면, 이탈이 되면은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중요 맥점 자리라고 좀 보입니다. 1.16018 지점이. 네. 계속 지금 세 번째 지지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들어준다면 당연히 유로는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 맥점인데 여기서 무너진다면 매매자의 심리가 이 강력한 지지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매매자의 심리가 매도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러면서 추가 매도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 쪽에서의 이런 경기도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로 FX에 대한 가격대가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투자 심리적으로도 일단 하방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유동성까지 더해져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이야기도 그렇고요. 유로존 안에 경기에 대한 부분도 모두 좀 혼합되어 있는 유로 FX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1.17달러에서 이탈이 되면서 1.16930달러 선이고요. 0.26% 하락세입니다.
지금 거의 두 분의 맞선이 모두 1.16 초반대 라인까지 하락을 좀 보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뭐 앞서서도 시황적인 부분을 말씀해드렸는데, 자, 박나영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뭐 유로존의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쪽의 소식도 있을 것 같은데 들려주실까요?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유로는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과 기대로 하락하고 있고 또 무역 분쟁이 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이 달러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또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다소 완화된 이 무역 전쟁의 분위기에 달러가 상승하고 유로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고요. 지금 트럼프의 이 소프트 브렉시트 비난으로 이 파운드화가 급락했다는 소식도 이 앞쪽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이런 소비자 가격과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상승이 또 연준이 앞으로 뭐 4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로버뱅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또 미국 연준과 이런 다른 중앙은행 간의 통화 정책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자꾸 상승할수록 미국 연준과 뭐 유럽이나 일본 등의 다른 중앙은행과의 이런 정책적인 차이의 갭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전히 지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회의록은 아무래도 유로 하락 견인의 한 요소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발언을 했죠. 지금 유럽 EU는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지금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된 통화 정책으로부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은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계속 다시 열릴 것을 지금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러에는요, 이번 주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달러에는 상승 비율이 지금 작년 9월 중순 이후 최고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FPG 시큐리티에서는 이번 주의 달러는 이 무역 분쟁에도 큰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 통화로의 전환 혹은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는 유로 FX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대해서 더 계속적으로 발언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는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쪽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대해서 연준의 사회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기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져서 하방 쪽으로에 대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0.25% 하락세로 보여주면서 1.16950달러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10시 30분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개장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시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먼저 개장과 함께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 여전히 보합권 움직입니다. 이제 보합권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798.50포인트로 0.03%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보합권 움직임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을 뿐 좀 추가적으로 큰 상승과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7,387포인트 선으로 0.04%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0.25% 하락세로 1.169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꽤 크게 좀 밀리는데요. 0.8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44% 하락세로 1,2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70달러 중반대까지 일단 안착 시도합니다. 70.50달러 선인 0.2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수, 일단 오늘 금요일장 개장이 된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보합권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좀 유료 FX 짚어드렸을 때 달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FPG 시큐리티에서 이번 주 달러는 무역 분쟁에도 큰 이득을 얻었고 안전자산 통화로 좀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나왔는데요. 자, 내일장에 보고 달러에 대해서 강연에 준비하신 절제 발사님만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 분쟁도 이 달러에 대해서 좀 큰 이득이다. 달러가 큰 이득을 얻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서 네. 가장 이득을 얻은 상품이 무엇일까? 달러 인덱스라고 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전쟁 우려, 정치적 우려가 발동될 때마다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안전자산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상품이 골드와 달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미 전쟁에 대한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그 재료가 소멸되면서 골드는 안전자산 쪽에서 좀 밀리는 지금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이어가는 측면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와, 이 무역 분쟁이 일단 미국과 중국 쪽이었는데 달러에게 큰 이득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달러의 향방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일 강연에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달러에 대한 부분과 지금 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장의 지수에 대해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봉합권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 개장 소식들 어떤 소식들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뉴욕 증시는요, 이 주요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면서 이 보합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은행에 대한 실적이 물론 좋은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금 FBN 시큐리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지속된다면 이 지수 상승을 크게 상승 탄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JP모건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다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3% 정도가 2분기 호조 실적을 성장한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은행주들의 실적에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반면에 시티그룹은 지금 1% 정도 하락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주요 은행들 역시나 뭐 예상대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 기업들도 1분기에 이어서 좋은 실적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무역 전쟁 이슈와 또 트럼프의 행보에 시장은 주목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양한 소식들 더 나오는 대로 개장 소식과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본장에서는 혼조세로 출발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은행주 실적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초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살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꽤 많은 재고 감소가 된 상황 속에서 급락이 이어졌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지금은 좀 소폭 올라가면서 중후반대 가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5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마스터님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운이 슬그머니 옆으로 오셨는데 두 분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워낙 수요일장에 크게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폭 반등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도 좋을지 뭐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는 더욱더 밀릴 자리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절제 마스터님,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다운 들으셨는데 더 빠질 자리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크루드 네네. 오일 같은 경우는 강연의 소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그 시청자들,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단에 지금 지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일 시가 라인인가요? 70.60포인트. 그리고 전일 종가 라인인가요? 정확히 체크를 안 해봤지만 70.34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지대를 지금 넘어가면서 상승 랠리를 좀 펼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큰 폭의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세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적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하방 압력 사유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비아 내전으로 통한 원유 재가동 시설이 지금 4군데가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이제 크루드 오일이 18일인가요? 지금 만기일이 좀 다가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차익 매도 실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금일이죠. 베이커 시추 발표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베이커 시추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달러 하방이 조금 크루드 오일이 좀 하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렇게 저가 매수가 좀 끝나고 나면 67불 정도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장기 추세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70달러대 뭐 중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가격대에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빠졌을 때는 67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워낙 또 이 가격대가 뭐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스프레드가 지금 꽤 많이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 상황도 네, 간격차가 아무래도 좀 벌어진 상황인데요. 네. 스프레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브렌트웨이하고 지금 WTI 크루드 오일하고 간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이 간격을 좁히려는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크루드 오일 더 상승세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시청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크루드 오일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중기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중기 네. 추세가 지금은 크루드 오일을 견인할 만한 재료들이 없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리비아 내전 사태로 좀 해결이 갔고, 네. 원유 재고 시설도 지금 다시 가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그리고 또 상품이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해도 이 차익 매도 실현 물량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18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차익 매도 실현 물량은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렸던 오늘 베이커 시추가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한정 활용률을 높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은 조금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하방 압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방 압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7달러에 대한 전망이고요. 자, 링컨 마스터님도 다운 들어주셨죠? 네, 들어봅니다. 네, 저는 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절제 마스터님의 시향적인 설명과 저희 기술적인 분석이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뭐 밀리면 67불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지금 차트상 이렇게 그어진 박스권에 보면 66.97불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지금 뭐 이틀 전이죠. 강력한 이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이게 눌린 구간이냐 아니면 이제 대추세의 변환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보는 시각은 이거는 추세가 변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눌린 구간이 아니라 대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변동됐다고 보고 있고, 저도 지금 66.97불까지는 밀릴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일은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좀 긴 관점에서 67, 60 뭐 그 중반대까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소폭 상승하잖아요. 오늘 들어갈 매도 자리가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인데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대추세는 매도지만 뭐 데이 트레이닝으로서는 특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차라리 오일보다는 오늘은 지수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영향을 제일 안 받는 상품 중에 하나가 오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 영향을 받는 상품들이 유동성이 좀 많은 걸로 보이고요. 제일 이 달러 상품의 영향을 제일 안 받고 있는 오일은 오늘은 좀 유동성이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진입을 데이 트레이닝 관점으로 진입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요. 뭐 롱 포지션을 뭐 한 3일, 4일 이렇게 돌린다고 하시면 매도 추세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추세가 일단 매도기 때문에 좀 길게 바라보시고, 오늘 장의 가격대는 아직은 좀 접근을 네, 오늘 장은 유동성이 조금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뭐 네. 포인트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동성은 오늘 물론 새벽에 베이컨 슈츠 뭐 장비 발표가 있겠지만 네. 요즘에는 또 그렇더라고요. 트렌드가 베이컨 슈츠 뭐 장비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일이 그렇게 유동성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일은 상품성이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길게 67, 뭐 66까지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가격에서 이제 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지금 오늘 뭐 특별히 뭐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일주일 정도 단위 뭐 롱추세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가격대에서 접근하셔서 일단 $60 중후분까지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만 단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움직임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시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 관점과 장기 관점에 대한 부분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70.60달러로 0.3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수요일에 일단 뭐 크게 밀린 재고 발표로 인해서 가격대가 꽤 많이 변동성을 받은 상황이지만요. 앞으로 하방 추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와서 말인데 절제 마스터님 뭐 내일 강연회에서도 이제 오일을 좀 중점적으로 도와주시잖아요. 네. 수요일장에 원유 재고 발표 때 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도 궁금한데 그때 같이 하지 못했으니까. 네, 원유 수요일날 장이 네.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 아직도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날 데이 트레이딩 그 관점에서는 매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눌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저도 그날 좀 손실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73불 밑에를 약간 내려갔었습니다. 72.70인가요? 이렇게 네네. 지금 포인트가 기억이 나는데 그까지 눌림이 지속됐다가 거의 120 뛰기 한 2초 만에 올라가는 급등 장세가 맞아요.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74.07 라인 정도까지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74.1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날 대추세가 이제 하락세로 이어갔는데 그 날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아 내전 사태라든지 만기에 대한 우려, 차익 매도 물량 뭐 실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추세를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점이 시청자들 그 분들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70불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70달러가 무너지지 못하느냐 이거를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70달러 선보다는 아무래도 오늘 지금 전일 시가와 종가 라인 좀 버티고 있고 아무래도 시가 라인 근처에서 지금 횡보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지켜보시고요. 전일 시가 라인과 종가 라인은 강하게 지금 돌파해서 71불까지 좀 다다른다면 상승세가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 롱 그 추세를 좀 보자면 매도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장기 롱 추세를 언제 좀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71불을 좀 넘어가고 나면 오히려 장기 롱 추세 매도 접근을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매도가 새가 지금 오늘 전일 시가와 종가를 강하게 무너뜨리고 70불 선을 무너지고 69불대에 다다른다면 네. 바로 하락세가 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요일장 원유 재고가 뭐 예상치보다 꽤 많은 재고가 좀 감소를 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매도 쪽으로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꽤 많았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에는 시가에 대한 부분 다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위쪽으로는 71달러에 대해서 소폭 좀 단기적인 상승세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강연회 소식 내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공지 도와드릴게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최근에 변동성 커진 오일에 대해서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강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앞으로 투자 전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절제 링컨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